임의의 원소 AP에 대해서 AP가 H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임의의 A에 대해서 그거의 이제 역연산이 A-1승이 H에 속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줄여가지고 임의의 AP에 대해서 AP가 H에 속해 있고 A-1이 H에 속해 있으면 된다고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줄여가지고 두 개로 얘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H를 G의 서브그룹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브그룹에 대한 특징은 H가 G의 서브그룹이고 K가 H의 서브그룹이면 K가 G의 서브그룹이라는 어떤 연속적이고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벡터 공간 V에 대해서 U는 벡터 공간 B에서 서브스페이스입니다. 근데 벡터 공간은 군으로서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U는 벡터 공간 덧셈에 대해서 정의된 V랑 플러스라는 덧셈 위에 정의된 V라는 군 위에서 서브그룹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항등원 1을 가지고 있는 H는 1은 바로 G의 서브그룹이고 G는 또 G의 서브그룹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자명한 서브그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수에 대해서 NZ, 그러니까 N의 배수인 거죠. N의 배수는 Z의 서브그룹입니다. 예를 들어서 N이 0이었을 때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Z에서 항등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방금 말한 자명한 서브그룹에 속하고 N이 1이었을 때는 Z 그 자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Z의 자명한 서브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N이 2였을 때는 별로 자명하지 않은 서브그룹이 되는 거예요. D6는 아까 우리가 썼던 방법대로 12가지 원수를 나열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빨간색 삼각형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 원소들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D3과 구조상으로 동일합니다. 동형사상이고 방금과 같은 원리로 D3 안에서는 자기만의 군을 형성하고 또 D3의 원수는 모두 D6의 원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D3은 D6의 서브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symmetrical group S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그마를 정의하는데 1부터 n까지의 수를 다 바꾸는데 n은 고정시키고 나머지 앞에 있는 n 플러스 1의 위치를 바꿔주는 그룹을 정의합니다. 이건 S의 n-1과 구조가 같고 이 두 Sn-1은 Sn의 서브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upper triangle matrix 그 다음에 upper triangle matrix 그리고 대각선이 모두 1인 upper triangle matrix 아니다. upper triangle matrix는 upper triangle matrix는 이제 역을 갖고 있는 이제 매트릭스들 중에서 upper triangle matrix는 이제 그 서브그룹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rthogonal matrix는 여기 존재하는 매트릭스의 서브그룹이고 unitary matrix도 매트릭스 그룹의 서브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서브그룹 중에서 비교적으로 작은 걸 찾고 싶은데 일단은 서브그룹들 길이를 교차시키면 서브그룹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서브그룹들을 교차시키면 서브그룹이 나오고 서브그룹이 포함 관계면 서브그룹들을 더했을 때도 서브그룹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작은 서브그룹을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S라는 서브그룹을 S라는 subset을
G 안에 있는 엡실론 सब셋을 포함하는 이제 서브그룹 H들을 모두 교차시키면 S 이 괄호가 나옵니다. 이거는 S를 포함하고 있는 가장 작은 서브그룹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subgroup generated by S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S라는 X가 X로 생성된 제일 작은 서브그룹은 이제 S에 있는 원소들을 다 가져와서 한 번씩 곱해주거나 아니면 그것의 역들을 곱해준 거라고 우리가 사실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A 같은 경우에 이제 곱셈에 의해서 정의된 A 같은 경우에는 A 아니면 A를 두 번 가져와서 A제곱, A 세제곱 아니면 A의 역을 가져와서 A-1 아니면 A 0승, A-2승 이런 식으로 A는 N은 정수에 대해서 제일 작은 서브그룹이 생기고 A, B도 동일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Z라는 그룹은 1이라는 원소로 생성됐다고 할 수 있고 Z 모듈러스 Z라는 그룹은 이제 1이라는 어떤 equivalence 클래스로 생성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어비니언 그룹에 대해서는 서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S는 그 원소들의 어떤 합으로 정수배 합으로서 생성이 된다고 서형 공간처럼 마치 벡터 공간처럼 생성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의 원소로 그 군을 생성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걸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얘는 좀 이따 들고 이제 order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릴 건데 order 만약에 어떤 원소 A에 대해서 계속 곱했는데 1이 안 나오면 order가 infinite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n번 곱했더니 1이 나왔어요. 그럼 order를 가장 최소 n을 order A라고 할 겁니다. order A.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order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이 있는데 만약에 order A가 n이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러면 A로 생성되는 그룹에서의 그룹은 n개의 원소로 갖는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를 n번 곱했더니 1이 나왔다는 겁니다. A제곱, A 세제곱 해서 A, n-1, A, n승을 1까지 해가지고 n개의 원소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바로 A로 생성된 가장 작은 그룹이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는 n개입니다. 왜냐면 이제 앞에 성질이 있는데 A의 n승은 그러니까 A의 A1승, AI승이랑 AJ승은 같지가 않습니다. I랑 J가 다를 경우에 말이에요. 이런 성질 때문에 원소의 개수가 n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G가 G가 예를 들어서 H라는 걸로 생성된 그룹이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H라는 원소, 근데 H가 아니라 하나의 원소, 예를 들어서 A로 생성된 그룹이라고 하면 G는 우리가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증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셋을 정의를 하는데 코셋은 특히 벡터 공간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관계가 있는데 알파랑 베타가 관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관계가 같은 것끼리 묶은 거를 우리가 코셋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벡터 공간 B에서 베타의 모음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베타들의 모음입니다. 이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지는 그때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알파랑 베타가 관계가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알파 빼기 베타가 어떤 U라는 공간에 있다는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렸다면 이 집합은 알파 플러스 이제 감마가 될 겁니다. 그렇죠?
알파 플러스 감마 베타. 그죠? 맞습니다. 알파 빼기 베타가 U에 속했으니까 U에 속한 감마를 가지고 와서 알파 빼기 베타는 감마라고 불러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타는 알파 플러스 감마고 감마는 U에 속해 있어요. 이렇게 정의를 낼 수 있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알파 플러스 U라는 것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코셋이라고 하고 그림을 그려보자면 벡터 공간이 있고 이제 서브스페이스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알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알파에 해당하는 코셋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이 보이듯이 코셋은 우리가 이제 전체 벡터 스페이스에서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셋들의 그 셋을 우리가 equivalence class라고 합니다. equivalence class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0이라는 벡터, 얘는 알파라는 벡터 플러스 뮤니까 플러스 u라는 그 서브스페이스니까 얘는 뭐 예를 들어서 2알파 얘는 마이너스 알파 2알파 이런 식으로 equivalence class는 이 코셋에 대한 이 코셋 한 개를 다 모은 집합을 equivalence clas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H가 G 안에 있는 subspace라고 했을 때 우리가 A랑 B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정의를 내릴 건데 이거를 바로 A-1, B가 H라고 정의를 내릴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게 relation에 해당되는 좋은 definition인지 증명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AH가 좋은 정의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A랑 B가 관계가 있다는 거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거예요. A랑 B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A가 속해 있는 클래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A 빼기 B는 H는 H. A랑 B가 관계 있다는 거는 A 빼기 1, B가 H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A는 이제 A랑 관계 있는 집합은 B는 AH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들의 집합은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형식적으로 AH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가 속해 있는 A와 관계가 있는 B들의 집합, 코셋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집합을 가지고 이제 AH랑 BH가 같다는 거는 A랑 B가 관계가 있다는 뜻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게 equivalence class라고 증명할 수 있는 게 A랑 B가 만약에 같은 A랑 B가 관계가 있으면 A가 속한 클래스랑 B가 속한 클래스가 무조건 같을 겁니다. 그쵸? A가 속한 클래스랑 B가 속한 클래스가 그러니까 AH랑 BH가 같다면 A가 속한 클래스랑 B가 속한 클래스가 공집합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AH랑 BH가 다르면 AH랑 BH의 교집합은 공집합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어떤 전체 집합을 빈틈없이 n개의 equivalence 클래스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G 나누기 H를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바로 division space라고 말할 거예요. division space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quotient space라고 합니다. quotient space. quotient space의 정의에 익숙하면 이제 AH의 모음입니다. AH가 우리가 well defined 됐다는 거는 위에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레마 4개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AH가 well defined 라고 했을 때 이제 AH들의 집합을 이제 quotient space라고 할 것입니다. 그쵸?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G 왼쪽 H, 그러니까 A는 G의 원소라고 했을 때 HA들의 클래스들의 집합을 이거라고 할 겁니다. 만약에 아벨군이면 이 두 개가 같기 때문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아벨군이 아니라고 하면 이 두 개가 완벽하게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우리가 이 군에서 이 군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바이젝션을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을 때려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고 1대1 대응을 때릴 수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을 때 원소의 개수가 일치할 겁니다. 우리가 이 새로운 숫자를 인덱스라고 이름을 붙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G는 이제 이 equivalence 클래스 인덱스 개로 분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생긴 equivalence 클래스 인덱스 개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라그랑주 티어럼인데, 라그랑주 티어럼은 G가 유한계일 때 H가 G의 서브셋이라고 했을 때 G의 어떤 원소의 개수랑 H의 원소의 개수가 정수배로 이룬다라는 이제 얘가 얘를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티어럼이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엄밀한 증명보다는 좀 직관을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 우리가 G라는 거를 A1H, A2H, ARH, 여기서 R은 이제 방금 말한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이거를 이렇게 합친 거, 여기 점을 찍는 이유는 서로 이제 교집합이 0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그렇게 했을 때 당연히 우리가 이제 G의 원소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H의 원소의 개수, 이 각각의 H의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각각의 H개의 원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개가 있으니까 얼개를 곱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H에서 A1H로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이 각각이 H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H개 원소가 얼개 있다. 그러니까 G의 원소의 개수는 H의 원소의 개수의 인덱스 배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어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로렐리로 나오는 게 이제 order A는 G로 나누어 떨어진다. 여기서 order A는 방금 말했듯이 A가 n번 곱해서 1로 나오는 그 최소 n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 최소 n. 그렇다고 치자면 A가 n번 곱해서 1이 나왔다는 거는 A로 생성된 H라는 G에 속해있는 H라는 그룹의 개수가 order n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H는 G의 서브그룹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눠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order A는 G로 나눠 떨어지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